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로 욕정을 깨운다. 자, 안녕하십니까. 조현덕 대표입니다. 오늘이 새롭게 시작한 4월. 방금도 제가 T.S. 엘리엇인가요? T.S. 엘리엇의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뭐 그런 시가 있죠. 인용해서 잠깐 낭독을 잠깐 짧게 들었습니다. 오늘이 그 4월 1일 4월의 첫날이자 또 만우절이기도 하죠. 만우절. 제가 어렸을 때는 만우절을 참 재밌게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 자, 오늘 장을 좀 한번 좀 간단하게만 체크하고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며칠 전부터 그렇죠? 지금 기술적 반등이 마감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마감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도 지수가 보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 이틀 정도 더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기술적 반등을 마감했다고 말한 이후에 개별주들이죠. 개별주들이 뭐 코스닥 종목도 비롯해서요, 개별주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시장이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수 차트에서도 지금 나와 있듯이, 잠시만요. 우리가 이제 뭐 제가 꼭 뭐 지수 차트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고 뭐 종목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는 20일 이평선,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는 20일 이평선, 여기를 사실은 뚫기가 어렵죠. 설사 뚫었다 치더라도 다시 맞고 떨어지는 그러한 위치가 됩니다. 그건 뭐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맞고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뚫지 못하고 떨어지거나, 뚫었더라도 다시 밑으로 밀리는, 거의 뭐 한 90% 정도의 확률로 그렇게 다시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 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그 시장의 차트를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본 시장, 일본 니케이 시장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차트를 통해서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이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이거 좀 늘려 잡아서 그런데요. 이걸 좀 늘려 잡았는데 이렇게 지금 조금 압축하겠습니다. 압축한 게 아니라 조금 정상적으로 잡았어요. 이런 것도 보면 여기서 지금 우하향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20일 이평선이. 근데 여기를 지금 20일 이평선이 뚫었죠. 그렇죠? 뚫었는데 여기서 뚫을 때 보게 되면 거래량이 절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래량이 평범하죠. 그렇죠?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맞고 떨어졌어요. 근데 재차 뚫어버리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1 이평선이 여전히 우하향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21 이평선에서 버틸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21선의 우하향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그 일본도 오늘 3.19% 큰 폭으로 하락을 뭐 제법 큰 폭이죠. 그렇죠? 제법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전일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미국 시장의 모습을 잠깐 보게 되면요. 다우지수 차트로 마찬가지예요. 이 다우지수도 어저께 장중에 그렇죠. 여기 꼬리 보이시죠? 여기 꼬리도 장중에 20일 이평선을 이거는 뭐 이거는 말입니다. 거의 뭐 제가 90% 확률로 20일 선을 장중에 뚫고 올라갔지만 우하향이 있는 그 위치를 거기를 뚫어봤자 뭐합니까? 그리고 거래량도 없잖아요, 별로요. 그렇죠? 거래량이 다시 말해서 매수가 엄청난 매수가 들어오면 우하향을 보이고 있는 이 21이평선을 뚫고라도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거래량도 부족한데 21선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도 제가 기술적 반등이 마감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도 바로 이 바닥 부근에서 반등을 해오면서 20일 우하향하고 있는 21 이평선 근처까지 근접하니까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제 마감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던 거죠. 뭐 나스닥도 뭐 큰 차이 없을 겁니다. 나스닥의 차트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렇죠. 21선을 뭐 어저께 같은 경우도 뚫었지만은 사실 아직은 뭐 여기 21선 이평선 그렇죠. 여기 위아래 꼬리가 달려 있는 스타 모양이죠. 이 모양이 21선을 지금 이탈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모양 자체가 뭐 오늘 밤이라도 다시 밑으로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금 차트죠. 그만큼 지금 우리 시장을 포함한 모든 글로벌 시장에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을 보이고 이후에 다시 기술적 반등을 마감하고 다시 하락 전환하는 그런 흐름들이 우리 시장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3월에 이러한 그 뭐 전체 그 글로벌 시장 글로벌 각 국가의 어떤 뭐 GDP 성장률이라든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경제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3월에도 물론 이제 나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4월이나 5월의 경제 지표들이 오히려 더 안 좋을 것이다. 뭐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뭐 경제 흐름을 이해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뭐 어렵지 않은 그런 예측이 됩니다. 사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몇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뭐 예상치보다 나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4월 그렇죠. 이제 4월이 시작이니까요. 4월, 5월에 그런 그 지표들이 나빠질 것이다 하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미국 정도 어저께 밀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오늘 그 장중에도 지금 미국의 지금 뭐 다우존스나 S&P 500이나 나스닥의 선물들 그렇죠. 이 선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오전보다 오후 들어가지고 조금 더 이 하락폭이 조금 키워가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 내내 이러한 미국 시장의 선물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장 자체가 아침에 지수 차트를 볼 것 같으면 장중한 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오르지 못했었죠. 0.44% 강보합 정도로 올라가고 있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렇죠. 조금 더 뭐 위로 올라갔었지만 결국은 1.88% 올라갔다가 결국은 끝날 때는 마이너스 3.03으로 밀려버리는 그런 지금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트에서 요 차트 설명은 그렇죠. 기왕 연 거니까 뭐 차트 갖고 조금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코스피 시장의 오늘의 모습은 당연하게 밀리는 모습입니다. 당연하게 그러니까 밀릴 자리에서 밀린다는 얘기죠. 밀릴 자리에서 밀리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울 건 없습니다. 놀라울 건 없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마감한 그런 자리에서 밀린 거니까 뭐 놀라울 거는 없는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오늘 보게 되면 조금 조금 뭐라 그럴까요? 모양이 안 좋은 가장 그 차트상의 모양 중에서 오늘 뭐 이 음봉 자체가 모양이 안 좋다. 이거는 사실 밀릴 자리에서 밀린 거니까 그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그렇죠. 오늘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그렇죠. 요때 빼고는 거래량이 제일 지금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두 번째로 많죠.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의 그 폭락 직전에
거래량이 제일 많았었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차트를 볼 때 우리가 차트를 그냥 의미 없이 보는 것보다도 그 차트에서 어떤 부분을 키포인트를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키포인트. 키포인트를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직전이죠. 여기서 거래량이 제일 많았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예요? 기술적인 반등이 1차 기술적 반등이었었죠. 1차 기술적 반등이 마감하고 나서 여기서 음봉이 났는데 거래량이 여기가 두 번째로 많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거래량이 제일 많았던 거, 이게 뭡니까? 거래량이 두 번째로 많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게 뭐냐면 하락 강도가, 여기서 하락 강도가 제일 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락 강도가 거래량으로 본다 그러면, 그렇죠? 거래량으로 본다 그러면 오늘 뭐 하락의 폭 자체가, 그렇죠? 뭐 코스피 시장이 3.94니까 저번에 뭐 우리 시장 자체가 뭐 장중에 8% 이상 뭐 크게 밀렸던 날도 있지 않습니까? 하락의 폭으로 친다 그러면 폭락은 아니지만은 이 거래량의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그렇죠? 이때의 거래량 다음으로 오늘 거래량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그만큼 지금 밑으로에 대한 어떤 하방 압력이 상당히 오늘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것들이 차트를 읽을 때 상당히 어떤 포인트가 되는 점이에요. 포인트가 된다. 제일 중요한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뭐 거래량.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제가 뭐 따로 분석은 안 드리겠습니다. 뭐 한번 뭐 기왕에 뭐 제가 봤으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21 이평선을 뭐 이탈은 안 했어요. 그렇죠? 이탈은 안 했지만은, 그렇죠? 아이고. 이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은 지금 21 이평선을 이탈을 하지는 않았고, 뭐 그 최근에 거래량 자체로 본다 그러면 뭐 압도적이는 않지만은 그래도 거래량이 오늘 가장 많았던 위치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비록 21 이평선 자체를 이탈하진 않았지만은 21 이평선 자체가 우회항으로 잠깐만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금 21 이평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여전히 지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특히 이 코스피 시장에서의 그 거래량이 그 코로나19로 폭락하기 직전에 거래량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많았던 거래량,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그 차트 모양 중에서 가장 조금 좋지 않은 모양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제가 뭐 저번부터 말씀을 드려왔던 거니까 이제 뭐 새삼스럽게 분석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제가 그랬죠. 절대 V자 반등은 없다 그랬죠. 그렇죠? V자 반등이 나올 수 없는 시장이라고 그랬습니다. V자 반등은 나올 수 없는 시장이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냐?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지금 하락했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여기가 하나의 이제 아이고 여기가 이제 그 저번 떨어졌던 저점이라고 봤을 때 가장 그 현재 그 바람직한 그 흐름이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 저점까지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짝꿍둥이를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주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폭락했던 저점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서 바닥을 받아주고 올라가 주는 흐름이 나오면 상당히 좋지요.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됩니다. 최상의 시나리오가 된다. 저번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최저점이 그때 1433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1433까지 내려갔던 자리인데 꼬리까지 우리가 봤을 때 뭐
이번 경우에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가 뭐 어느 위치까지 내려올지를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짝꿍둥이 형태의 어떤 쌍바닥을 가정해서 얘기 드립니다.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아니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최소한도 제가 볼 때는 한 1500 뭐 지금 뭐 이거를 현재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의 흐름으로 봤을 때요. 이렇게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1550 라인, 1550 라인 정도가 됩니다. 지금 제가 선을 그어봤더니요. 30분 봉에서. 그래서 여기가 한 1550 라인 정도까지 1550포인트 라인 때까지 밀려가지고 그리고 나서 반등을 모색하는 흐름이 나와준다 그러면 그래서 완전히 그게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이라 그러면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최상의 시나리오고 만약에 이제 나쁜 경우 그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더 나빠지는 경우는 뭐냐면 다시 이 저점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죠. 1,500을 깨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제 상당히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뭐냐면 그때 그렇죠? 이때 1430 라인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거죠. 이거 이런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이제는 제가 40%는 열어놨어요. 그때 6대4 정도로 그렇죠? 6대4 정도로 1차 1차 저점이죠. 1차 저점을 깨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만 제가 이거를 100%는 제가 자신 못한다. 60%의 가능성으로 저번 1차 1439자리입니다. 39자리네요. 1439자리의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뭐 시장이 이제 뭐 바닥을 잡는 어떤 과정을 앞으로 거치지 않겠느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금 저번 1430자리나 40자리 뭐 이런 자리를 깨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상으로 30분봉에서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30분봉에서 얘가 이런 어떤 그 흐름이 그렇죠? 나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런 어떤 흐름이죠. 얘가 지금 이렇게 이런 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 그러면 얘가 요만큼까지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요 자리가 대략적으로 1550 라인이 될 수 있는 짝꿍둥이가 되는 그 가능성이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열려 있어. 근데 1550이라고 치더라도 그렇죠? 1550이라고 치더라도 오늘 그 어디에요? 오늘 그 종합지수가 오늘 그 69% 거의 69포인트 이상 거의 70포인트 가까이 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1550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현재 그 오늘 종가 기준으로 135포인트 정도가 더 내려올 수 있는 폭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기술적 반등을 마감하고 본격적으로 다시 하락으로 진입한 어떤 시장에서 그러한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뭐 방에서 그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뭐 헬스 케어 그 다음에 뭐 부광약품 이런 것들도 이제 어저께 뭐 장중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오늘 부광약품 같은 경우도 아침 시초가에 어저께 뭐 당연히 상한가를 갔었으니까 아침에 갭상승 하면서 뭐 갭상승 자체는 크진 않았지만 고가가 10% 이상 올랐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저기 크게는 못 올랐지만은 2% 이상 아침에 상승 출발해서 3.06 정도 올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가 9% 이상 뛰었다가 10% 정도 10.8% 정도 올랐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밀리는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 제가 뭐 어저께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던 부분 때문에 사실은 또 제가 신경이 쓰이는 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어저께 분명히 뭐 그 회원님들한테 헬스 뭐 특히 이제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얼마까지 뭐 올라갈지 조금 뭐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제가 여기 92,000원대에 어떤 저항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어요. 근데 헬스케어 갖고 계셨던 분은 안 계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렇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얘가 주봉상에 여기 25만원 라인 때까지는 한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오늘 당장 거기를 올라간다는 의미는 아니었었죠. 그렇죠? 당장 올라간다는 아니고 뭐 올라가더라도 중간중간에 또 밀리는 날도 있고 하면서 또 25만원대를 간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뭐 오늘 자체도 사실은 뭐 얘가 3%대 이상 장중에 올라가기도 했지만은 25만원대까지 올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장이 또 자꾸만 밀려 내려가기 시작했었죠. 오후에 더 조금 더 하락 강도가 커지면서 지금 크게 빠져버린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개별주들, 뭐 제약주를 포함해서 일부 개별주들이 어저께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개별주가 강하기 위한 또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삼성전자나 삼성 SDI가 못 간다 그래가지고 개별주들이 강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SDI, 뭐 삼성전기, 뭐 SK 하이닉스, LG화학 이런 대형주들이 크게는 안 빠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강하게 치고는 못 가되 빠져도 예를 들어서 뭐 한 1, 2% 범위 내에서 빠지거나, 그렇죠? 1, 2% 이상 범위 내에서 빠지거나, 지수가 밀려도 그렇죠. 지수가 밀려도 예를 들어서 뭐 한 1% 마이너스 한 1% 정도, 뭐 1.5% 이상 뭐 이하 정도로 빠지는 정도, 그러면서 삼성전기나 삼성전자나 뭐 SDI 이런 것들이 뭐 큰 폭으로 안 밀리는 가정 하에서 개별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어차피 지수 관련주인 삼성전자나 이런 삼성 SDI,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 LG화학이나 이런 지수 연동되는 종목들이 크게 밀리면 지수가 크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는 개별주들이 오히려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당연한 흐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보게 되면 개별주들이 상당히 뭐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아까 제가 보니까 뭐 상상인 같은 종목도 그렇죠. 상상인 같은 종목도 장중에 14% 이상 막 반등을 하고 말입니다. 꽤 그런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개별주들이. 근데 이 개별주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장이 크게 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런 대형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크게 밀려버리면 이런 개별주들이 맥을 못 추고 오히려 더 크게 밀려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그 개별주의 흐름 자체가 만약에 아까 지금 제가 코스피 지수로 설명드렸듯이 오늘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 강도가 강해진다 그러면 이 개별주의 단기적인 흐름조차도 또 크게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 크게 밀리지 않는 범위라 그러면 개별주의 접근이 상당히 유용하고, 그렇죠. 단기적 수익을 내기도 좋은 장이지만은 지수가 크게 밀리는 어떤 흐름 속에서는 개별주를 여러분들이 또 매수를 접근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류하셔야 됩니다. 미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어저께 반을 매도하고 반은 들고 있었는데, 아침에 뭐 장을 흐름을 보니까 미국 장이 빠진 것도 있었지만은 장중 내내 미국의 그 나스닥 선물이나 뭐 S&P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밀리고, 더군다나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 전반적으로 그렇죠. 이것도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오늘 그 개인들의 매수가 1조가 넘어버렸어요. 야, 세상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말입니다. 막 엄청나게 들어오고, 오히려 저기 2시 1시 반인가요? 하여튼 1시 반이나 2시 정도부터는 더 급격하게 더 올라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개인들이 이게 언제부터예요? 이게 한 2시 전부터, 그렇죠? 2시 전부터 막 여기서 급격하게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급격하게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아무리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강한 매도를 쏟아내게 되면 개인들은 어차피 지수를 방어할 수가 없어요.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개인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만큼 비례해서 시장은 더 크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외국인의 오늘 매도가 최근 들어서 또 가장 많았죠. 5,759억. 그 다음에 기관들이 오늘 외국인들보다 매도를 더 쳤죠. 오늘 한 6천억이 넘게 매도를 지금 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들 860억, 그리고 기관들도 양매도, 그리고 개인들만 매수했죠. 그렇죠? 그나마 이제 뭐 외국인들이 뭐 그나마 조금 뭐 위안을 삼을 수 있었던 게,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을 뭐 9천억 이상 매수를 그 장막판 시간에서 포함해 가지고 9천억 이상 매수를 들어왔다는 게 그나마 위안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선물은 말입니다. 제가 저번부터도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선물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장을 좀 흐름을 조정하는 역할로의 어떤 역할이지, 선물이 뭐 어떤 현물의 어떤 그 매수와 똑같은 어떤 그 비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외국인들은 이 선물 갖고 장을 조절한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 갖고 이게 뭐 지속적인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단타, 그렇죠? 거의 단타로만 대응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야 뭐 파생을 뭐 매매를 안 하지만은 이 선물은 또 파생과 같이 연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파생에서의 또 어떤 역할도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물을 봐야 되는 것이지, 외국인이 선물을 오늘 9천억 이상 매수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장이 또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요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지금 장세가, 요즘 같은 장세가 상당히 그 변동성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매매하기가 진짜로 이거는 어려운 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자신 없으면 차라리 관망하는 게 낫다. 뭐 제가 어젯밤에도 말입니다. 뭐 조금 크게 뭐 대박이 날 만한 종목이 하나 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제가 뭐 그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지금 그 매수 신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회원님들한테도 또 얘기도 안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이런 장세에서 괜히 종목 뭐 이런 종목이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장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뭐 좋은 종목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나마 여러분들이 그거를 뭐 접근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요즘 같은 장은 괜히 말입니다. 뭐 이런 종목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하다가 저기 뭐야 그 얘기 들으시는 분들한테 물 먹이는 격이 된다고. 왜? 장이 말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장이 아니에요. 아직도. 자꾸만 최근에 뭐 장이 조금 올라가고 반등을 하니까 뭐 전문가들이 뭐 또 뭐 장이 이제 바닥 찍었으니까 뭐 얼마까지 간다, 1800 넘어서 1900까지 간다. 여러분도 한번 저기 찾아보세요. 유튜브에도 내 그런 거 제목 달려있는 거 많이 봤거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전문가들이 도대체 무슨 저기 뭐야. 나는 내가 어저께도 그랬죠. 그냥 저기 뭐야,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 카멜레온. 좀 장이 조금 저기 빨간색이 많이 늘어나면 갑자기 어저께까지만 해도 비관적인 시황을 갖고 있던 사람이 또 긍정적으로 바뀌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또 오늘 갑자기 또 장이 밀려버리면 또 비관적으로 바뀌어버리고, 하루하루 시황 따라서 사람이 변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어느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세는 여러분들이 그 분명히 기술적 반등을 마감한 게 맞다. 근데 오늘의 기술적 반등의 마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그렇죠? 그 폭락전에 거래량 다음에 두 번째로 많았기 때문에, 개새끼들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개새끼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개새끼 보고 개새끼라 그러는데, 이게 원래 개새끼가 욕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게 욕이 아닙니다. 우리 집 개새끼들 이게 개새끼 보고 개새끼라 그러지 이게 뭐라 그럽니까? 개님이라 그럴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이런
아, 갑자기 웃음이 나오네. 그래서 이게 폭락장에서의 이러한 그 폭락되기 직전에서의 그 대량 거래, 그 다음에 오늘이 두 번째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그 매도를 해야 되는, 그렇죠?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거래량 자체가 크게 늘면서 매도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밑으로의 방향이 그 많이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올라갈 때도 지수가 종목이 올라갈 때도 말입니다. 보게 되면 거래량이 늘면 좋다. 그리고 음봉이 나오는 날도 거래량이 줄면서, 그렇죠? 거래량이 줄면서 음봉 나오는 거는 오히려 매수 찬스다. 이런 것도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 거래량이, 오늘 매도 물량이 크게, 거래량 자체가 별로 크지 않게 음봉이 발생했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큰 그 걱정할 게 아니죠. 근데 오늘은 거래량 자체가 크게 늘면서 음봉이 나온 자체가 뭐 비록 뭐 오늘 뭐 3.93은 이게 적게 빠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4% 정도 빠진 거니까 많이 빠진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위치에서의 오늘 그 거래량 자체가 크게 늘면서 하락했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지금 빠질 수 있는 폭 자체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가장 좋은 그나마 시나리오는 1550 라인의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느냐라는 관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최근에 장세가 워낙이나 이제 이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뭐 이 1550이라는 라인 때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하루 이틀이면 또 뭐 가려면 갈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럼 하루 이틀만 빠지면 다시 뭐 완전 바닥 잡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지금 타이밍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이유로든 그 대응을 철저하게 그 하셔야 되고, 다시 말해서 뭐 그 시장 자체에 괜히 어설프게 종목으로 매수 들어갔다가 올라갈 때는 뭐 큰 재미 못 봤다가 말이면 장이 밀려버리면 크게 또 손실이 나는 그러한 지금 장세의 흐름이 되게 쉬운 장이거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소탐대실 적게 조금 먹으려다가 또 크게 손실 보는 그런 장세가 되기 쉽고, 또 뭐 저도 이런 장세에서 사실은 제가 참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종목이 좋습니다 얘기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도 이런 셀트리온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에 대한 뭐 얘기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철저하게 차트를 보면서 철저하게 장중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종목을 매수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하셨겠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게 잘못하고 수익 났던 것도 거꾸로 닦아먹고 손실이 거꾸로 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장에 어떤 그 변동성이 큰, 아직까지도 바닥을 잡지 못한 그런 어떤 장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잔인한 4월의 첫날이었었단 말이죠. 근데 4월의 첫날에 테이프를 오늘 큰 폭의 하락, 그것도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면서 하락한 모습이, 우리가 이 4월이 제가 볼 때 좀 암울한, 제가 뭐 이 얘기를 오늘 처음 드린 건 아니죠. 저번에도 계속 드렸죠. 우리가 오히려 2분기 4월달 5월달이 보다 더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이 겨우 4월 첫날이었단 말이죠. 남은 4월도 많고, 그리고 5월도 또 있단 말이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제가 저번에 뭐 삼성 SDI라든지 뭐 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등 나올 때 제가 뭐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사실 드리지 못했잖아요. 못했죠. 사실은 또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그 뭐 폭락했을 때 그때 저점에서 과연 얼마나 잡았겠느냐, 사람들이 많이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갭 상승해 버리니까, 아침에 시작 전에.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 확실한 어떤 그런 진바닥이 아닌, 그렇죠, 불확실한 어떤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더라도 큰 폭의 매수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자체가 진바닥을 잡아가는 어떤 과정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뭐 4월이든 5월이든 그 기간이 얼마큼 걸리게 될지는 뭐 지금
상황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한 진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어요. 보통 뭐 한 달 정도 갖고는 택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최소한도 막 두 달도 짧아요. 어떤 때는 석 달, 넉 달씩 걸린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때 제가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를 제가 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게 그렇죠? 이때가 여러분들이 그 IMF 때 바닥 찍었던 자리인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4개월 동안 여기서 그렇죠? 이게 월봉입니다. 4개월 동안 이 바닥에서 캔들이 지금 4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자체가 어디서 4개월 동안 얘가 위로 못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때 보세요. 요때가 언제예요? 2008년 금융위기 있었던 데 아닙니까? 여기서도 보게 되면 폭락해가지고 그렇죠? 여기 첫 번째 아래꼬리 다뤘던 자리부터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4개월 동안 장이 못 갔어요. 이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4개월. 그렇죠? 4개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4개월이 걸렸고 여기서도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4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언제예요? 이번에 그렇죠? 코스피 시장이 요때 지금 1439까지 떨어졌던 게 3월 19일이야. 3월 19일 기준으로 지금 뭐 여러분들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이 뭐야? 보름도 안 됐죠. 그런데 무슨 여기서 바닥을 운운하냐고요. 아까도 지금 저 금융위기 IMF 때 4개월씩 바닥에서 바닥 다지기 하는 기간이 4개월 걸렸다니까요. 여러분들 말이 4개월이지 이게 세월이 지나서 4개월 지나니까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려 보세요. 여기서부터 만약에 4개월 동안 만약에 장이 위로 못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4개월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월 달 3월 중순이니까 4월, 5월, 6월, 7월 7월 내내 7월 달까지 내내 장이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죠. 그런 장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번부터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뭐냐, 마음 급할 게 없다. 왜 저기 저 조급증을 가질 필요가 뭐 있겠느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나 SDI든 뭐 이런 대형주들의 몰빵 기회는 분명히 진바닥을 잡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다. 그 전까지는 뭐 푼돈 가지고 그렇죠. 크게 부담 없는 선에서 뭐 개별주들 이렇게 간간히 접근하는 거는 가능하지만은 뭐 삼성전자나 SDI나 뭐 기타 다른 대형주들 지수 관련 대형주들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주워 담는 그러한 바닥에서 잡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지금 뭐 짤막하게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뭐 또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면서 특히 최근 들어서 또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도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다는 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서 또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난 그 코로나19 그렇죠? 3월 달에 큰 폭으로 떨어졌던 그 하락폭, 물론 그 폭만큼 크게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비교적 하락 강도가 좀 크게 다시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은 자리니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가지고 차라리 어떤 때는 이럴 때는 말이에요. 그냥 지켜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괜히 종목 건드리면 수익도 못 내고 손실만 더 키우는 그러한 그 가능성이 높은 장입니다. 자, 어떤 여러분들 남은 오후 시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